우리 대통령이 지금 나서서 지난주에 국정 브리핑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운영하면서 국정 브리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 브리핑을 지난주 바로 월요일 이 시간에 오전 10시에 갑자기 그것도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도중에 와서 발표를 긴급하게 하고 안덕근 저 산자부 장관이 네. 기자들하고 브리핑 질의응답을 한 거거든요. 일단 요거부터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망 구조라고 있다. 네, 유망 구조. 그래서 보면 20%의 성공 확률이면 굉장히 높은 거다. 물론 80%의 실패 확률도 있는 거지만 유전 개발에서 20% 확률이면 굉장히 높은 거고 일단 시추를 해봐야 된다라고 정부와 아그레브 박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네. 하면 나오는 겁니까? 이게 봐야 지금 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성공 확률이라는 게 네. 그 유망 구조에서 네. 지금 정부가 생각한 유망 구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유망 구조에서 석유가 발견될 확률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발견될 확률이라는 게 예. 그냥 아주 극소량이 발견돼도 들어가는 발견이에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한 드럼통이 나오든 뭐 한 바가지가 나오든 그것도 발견이죠. 140억 배럴이 나오든 발견은 발견인 거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예.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양이 나올지 예. 아니면 이렇게 봤더니 조금 나오고 그냥 그거밖에 예. 없는 건지 예.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봤는데 이거 못 쓰겠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팔아먹긴 좀 어렵겠네. 네, 그럴 수도 우리가 있는 쓰기도 거죠. 어렵겠네. 이럴 수도 있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심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2km까지 팠는데 네. 이 2km 파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예. 7광구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대륙봉이거든요. 예. 그럼 200m예요. 예. 그럼 이거의 10배예요. 저는 그럼 이 팀도 뭐 세 가지지 않는 회사라고 했으니까. 네. 거기서는 시추 못할 못하고. 거라고 보고 네. 시추하는 회사 따로 있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시추하는 회사 그럼 이분이 뭘 주도 안다는 거지? 그럼 시추회사도 이 사람이 결정할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것도 되게 이상한 거고.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의심스러운 게 석유공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석유공사가 너무 많은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 네. 예, 네. 아까 제가 자본 잠식 상태라고 네네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석유공사가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안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그 우드사이드도 철수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오일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서 네. 석유 탐사라는 것이 뭐 외부에서 누가 투자를 하면 모를까. 우리가 뭐 이 자본 잠식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떤 투자자를 찾아가지고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혈세를 들여가지고 투자받아서 국가가 투자해서 하기는 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석유공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석유공사의 존립과 존망을 위해서 어떤 그동안에는 우드사이드라는 회사하고 15년 동안 같이 계약을 맺고 탐사를 했는데 우드사이드에서 이게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해서 철수해 버리니까 어떤 새로운 대체제를 뭐가 만들어 놓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어떤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네. 우리가 이제 오일이 되게 중요했죠. 오일 쇼크도 네. 막 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유가의 안정화를 위해서 석유공사가 그 유가를 통제했어요. 네. 가격 통제하던 시대죠. 네. 그리고 정유 회사들이 국유화돼 있었죠. 유공이라고 기억. 맞아요. 유공. 예.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외국 회사들하고 합작도 하고 그걸 거쳐서 이제는 다 민영화되고 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서 예. 민영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회사가 돼서 네. 정유 회사들이 그러니까 소위 종합 에너지 회사로 네네. 변모하고 석유화학, 정유
뭐 이런 에너지 회사들이 사실 이제 석유는 우리가 하나도 안 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 제품들이 네.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 상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1위 수출 1위고 네. 석유 제품이 수출 2위예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수십조를 지금 그렇죠. 수출하고 네. 있고 굉장한 이제 세계 4대 예. 4대 회사에 다 예. 수출 그 국가에 들어가거든요. 대한민국 석유화학도요. 석유화학 분야. 그러니까 사실상 산유국이에요. 사실상 네. 우리는 사실상 네. 산유국이다. 그래서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예. 옛날에 오일 쇼크 시대에 그 정말 우리 힘들 때 생각해서 네. 산유국을 굉장히 이제 꿈꾸던, 그리워하죠. 예. 지금 꿈꿀 필요 없어요. 이미 산유국이다. 이미 산유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그 석유 정유 기술이라든가 석유화학 기술이나 이런 게 세계적이기 때문에 아니 다른 나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굉장한 어떤 그 위치에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미 시장 자체가 그런 기술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아주 탑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원유를 그냥 사는 굉장히 그 원유를 갖다 구매하는 굉장히 큰 손이 돼 있어요 예. 시장에서. 큰 손이다 이미. 그래서 예. 그런 상태에서 네. 이미 이제 포스트 오일 시대로 넘어가면서 반도체라든가 네. 이런 시장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네.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못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은 좀 다른 길이다라는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고 요건 이제 좀 다른 예. 좀 이따가 좀 예. 더 많이 예. 말씀드리고요. 예. 어떻든 그래서 예. 이 성공 확률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 이후에 이 석유가 발견된 이게 석유의 매장 가능성에서 성공 확률이 석유가 발견될 확률이 20%라는 것이고 네, 네. 이 20%조차도 이번에 보면 왜 20%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안 설명이 돼요. 없어요. 예. 근데 올해 초에 석유공사가 이 지역에 대해서 발표한 보도 자료가 네, 있더라고요. 네, 예. 거기 보면 10%라고 돼 있던데 맞아요. 예. 저는 이것도 왜 같은 지역에 대해서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두 배가 되는지 뛰었는지 예. 좀 이상하고요. 네. 왜 10%가 갑자기 10% 갑자기 올랐지? 네. 저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고 예, 예. 여하튼 이런 뭐 확률이라는 게 사실은 예.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어요. 다 짐작이지. 네. 그래서 이건 큰 의미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20%라는 거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 뭐 대충 한 예. 10에서 20% 정도 그냥 10% 정도라고 생각해도 예. 무방하다고 보고요. 그럼 어쨌든 10% 확률로 발견될 확률이 있는 거고 네. 발견된 이후에 그것이 쓸만한 상태일 경우는 더 낮은 확률인 거고 네. 그것이 다시 상업화할 만한 경제성이 있을 확률은 더 낮은 확률. 예. 그렇게 봤을 때 심해에서 예. 끌어올려서 우리가 이것을 예. 생산하는 것이 예. 우리가 소위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중동 이런 데는 이제 육지에서 그냥 굉장히 조금만 파도 나오는 데거든요. 네. 이런 데서 싸게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그래야 경제성이 있어야 수입하는 것보다 이게 더 싸야 돼. 그렇지. 글쎄 저는 예. 과연 그럴까? 예.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더라도. 근데 진짜 언뜻 생각하더라도 이게 개인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세계의 그 유수한 그 정유 회사들이 만약에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달라붙어서 거기 파서 석유 꺼내야 된다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세계의 트렌드는 어떤 대한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찾아서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있는 석유도 지금 파내지 않는 판에 지금 이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관관계를 잘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 그 아브레우 박사 같은 경우에는 석유공사로부터 당신가 한번 해봐라라고 요청을 받았을 수는 있고 석유공사는 그럼 왜 그랬을까? 산자부는 석유공사하고 왜 무슨 관계일까?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어떤 보고가 들어갔길래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발표를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까? 이 인과관계를 좀 뭔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